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전국 언론노동조합 KBS 본부 아나운서 조합원 이재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한국 언론사의 기립인달 12.4 자유언론 실천선언 40주년 기념식에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저와 여러분 모두의 영광이 아닐까 싶습니다. 먼저 세월호 참사로 억울하게 희생된 영령들, 그리고 조국의 통일과 민주화를 위해 앞서가신 분들과 언론의 민주화를 위해 투쟁하시다 돌아가신 선배님들, 특히 최근에 유명을 달리하신 고 성유고 선생님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묵념. 묵념 바로. 자리에 앉으셔서 편안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평과 평화 통일을 지향하는 유신헌법이 확정 공포를 했습니다. 유신헌법과 함께 언론 취약의 암흑기가 시작됐다. 검열이 강화되며 언론은 정권의 홍보기구로 전락했다. 긴급조치의회, 대권 논의와 집회, 시위가 금지됐고 이에 대한 보도 역시 금지됐다. 신문이고 방송이고 어쨌든 이 사람들은 입을 틀어막아가지고 말을 못하게 해야겠다. 어떤 정부 비판이라는 건 일체 허용하지 않겠다. 말하지 않을 자유마저도 아주 박탈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대한민국은 박정희 한 사람밖에 없었죠. 대통령은 제왕 못지않은 성역이 되었다. 술자리에서 대통령을 비난한 사람까지 국가원수 모독죄나 긴급조치에 의해 처벌받았다. 이른바 막걸리 보안법 시대였다. 언론에도 재갈이 물렸다. 언론사에는 중앙정보부 기관원이 상주하며 언론을 통제했다. 이런 이 사건은 기사 안 되고 요거는 일단 기사고 이런 거 이렇게 해가지고 별걸 다 간섭하죠. 연전에서 막 큰 소리 치고 자기 원하는 대로 하는 소리 치고 그건 뭐 예사고 당신 한번 고생 좀 해야 되겠다 뭐 협박하고 언론은 앵무새처럼 정부의 발표를 실행했다. 자유에 목마른 대학생들이 들고 일어났지만 그 사실은 보도조차 되지 않았다. 정말 부끄러웠어요. 내가 동아일보 기자라는 것이. 그리고 가령 시위 현장에 가보면은 어떤 시위 현장에는 개와 기자는 접근 금지 그런 팻말이 붙어 있었습니다. 1974년 10월 24일 동아일보와 동아방송 기자 160명이 모여 자유언론 실천대회를 열고 선언문을 채택했다. 자유언론 실천선언, 그것은 더 이상 권력에 굴족하지 않겠다는 언론의 독립선언이었다. 거짓 기사를 거부하고 이제는 진실을 보도하겠다는 자기 선언이었다. 이제 실천 선언을 단순히 읽는 게 그치지 말고 그 사장이나 편집국장한테 요구해서 동아일보에 이걸 보도해야 된다 이걸 요구한 거죠. 언급조차 하지 못했다는 가두 시위 기사를 사진까지 곁들여 2단 기사로 실었다. 당시 금기시되던 공해병 실태도 보도했다.
인권 탄압을 고발하는 기사도 실었다. 시민이 권력 횡포에 공동 대처해야 한다는 발언도 크게 실었다. 불과 몇 달 전에는 대모한 것조차도 기사를 못 냈는데, 혼자 못 냈는데, 우리가 싸워서 결국 거기까지 간 거예요. 몇 달 만에. 하지만 동아일보는 곧 권력자의 눈엔 가시가 되었다. 탄압이 시작됐다. 자유언론 실천 선언을 한 지 석 달이 지난 75년 1월부터 광고가 빠지기 시작했다. 그 이유를 묻지 마라. 위에서 지시에 내려와서 그렇게 한다고. 대기업들 아니야. 협력하기 쉽지 않아요. 동아일보 광고 내지 마라. 이런 지시를 하게 되고. 광고를 통해 언론을 장악하려는 독재 정권의 시도는 큰 반발을 불렀다. 정부의 압력으로 빈 광고란에 시민들이 경렬들과 광고를 보내기 시작했다. 꽁꽁 언 독재의 얼음장을 뚫고 언론 자유의 열망을 표출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동아일보 사주가 권력과 타협하면서 자유언론은 큰 위기를 맞았다. 동아일보 사주는 기구 축소를 이유로 기자 28명을 해고했다. 이어 불법 집회를 했다는 이유로 17명을 추가로 해고했다. 탄압이 본격화되자 기자와 PD, 아나운서 등 160여 명이 농성을 시작했다. 1975년 3월 17일 이날은 권력이 자유언론을 짓밟은 비극의 날로 기억된다. 이날 새벽 몽둥이를 든 괴한들이 농성장에 난입했다. 그리고 농성 현장을 지키던 기자, PD, 아나운서 등 106일에 계속 투쟁할 것을 다짐했다. 지난달 24일 동아투의 세월호 유가족을 만났다. 목을 옥죄듯 숨막히는 현장에서 위원들은 40년 전 유신의 악몽을 떠올렸다. 아마 지금 유신 시대보다 유신시대 악몽이 다시 되살아나고 있다. 어쩌면 박근혜 대통령은 박정희 전 대통령에게 좋은 딸이었을 것이다. (1975년 1월) 청와대에서 열린 온문이 팔순잔치. 영예 박근혜가 부른 축가는 아버지 박정희가 작곡 작사했다는 새마을이었다. 이 잔치가 끝나고 2달이 지난 그해 3월 성유보 선생이 해고됐다. 40년 전 서슬퍼런 독재 탄압을 이겨내고 자유언론의 기치를 들었던 바로 이곳 동아일보 앞에서 성유보 선생의 노제가 열렸다. 40년의 세월, 강산이 4번이나 바뀔 시간이 지났다. 그런데도 언론을 장악하려는 권력의 욕망과 거기에 기생의 영달을 누리려는 언론의 습성은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언론도 그런 언론 자체가 스스로 고쳐진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정치 권력도 마찬가지예요. 독재가 스스로 물러가는 건 맞습니까? 독재는 가만히 내두면 나중에는 책임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바꾸는 힘, 이게 어디서 찾느냐. 저는 이 깨어있는 박수근 선생이 말하신 깨어있는 백성, 깨어있는 시민, 이 시민의 힘인데 이 힘이 저는 이제 본격적으로 2000년대 지금 한 10년 정치한 과정 본격적으로 전국 곳곳에서 지금 벌어나고 있지 않나 이런 믿음과 그걸
뉴스타파에서 지난 화요일에 방송을 한 40분짜리 영상물을 압축해서 보내드렸습니다. 박정희 유신 독재에 나서서 40년간 한결같이 언론의 자유 그리고 독립을 위해 싸워오신 동아TV의 모든 선배들께 여러분 다시 한번 뜨거운 격려와 응원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1974년 10월 24일 그 장소에 있던 분입니다. 동아자유언론 수호투쟁위원회 김종철 위원장님을 모시고 기념사 듣겠습니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동아TV가 언론 3단체와 함께 주관하는 기념식에 참석하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참 40년이라는 세월이 빨리도 지나갔습니다. 지금 여기 동아TV 위원들이 여러 분 계시는데 그때 저기 정현주 위원 같은 분은 28살, 윤환식 선배님도 50세가 안 됐는데 이제 좀 70이 가까운 사람은 몇 명 안 되고 대다수는 70이 넘고 윤환식 선배님은 우리 나이로 83세가 되셨습니다. 흔히 언론계 후배들이 특히 이명박 정권 시기에 해직당한 후배들이 저희들한테 그렇게 묻습니다. 일제강점기보다 긴 40년을 어떻게 견뎠냐. 한마디로 말할 수는 없는데 하여튼 저희가 굳게 단합하고 또 서로 우애를 다지고 어려울 때는 돕고 감옥에 간 사람은 밖에서 가족을 돌보고 이렇게 해서 오늘까지 온 것 같습니다. 특히 12.4선언 40주년을 맞는 오늘 특별히 느끼는 것은 동아TV 위원들께서 전부 말씀하시지만 그날 편집국 사회부 뒤에 자유언론 실천선언이라는 족자를 걸고 실천선언을 낭독할 때 모두 심장이 터지는 것 같은 흥분을 느꼈다는 사실입니다. 저기 앞에 계신 우리 이계익 선배께서 그 족자를 쓰셨고 그로부터 여러 달 동안 참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처음에는 그 실천선언조차 동아일보 지면에 보도되지 못했는데 제작 거부를 해서 결국 나갔고 그래도 박정희 유신 독재를 비판하는 기사가 1단, 2단에 벽에 막혀있자 11월 10일 천주교 인권 기도회가 명동 성당을 비롯한 전국에서 열릴 때 그 기사를 일면의 5단과 함께 사진으로 내지 않으면 신문을 만들 수 없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동아일보 사장 김상만 씨가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편집국장 송건호 선생님의 끈질긴 중재로 결국 그 기사가 일면은 아닌 사회면에 5단으로 나가고 기도의 사진까지 나갈 수 있었습니다. 당시에 그런 사진이 나간다는 것은 언론사 사장이 잡혀가서 몇 년 징역을 받을 수 있는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동아일보와 동아방송이 자유언론을 본격적으로 실천하고 결국 박정희가 중앙정보부를 시켜서 광고를 탄압하고 세계 언론사상 유례 없는 그런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러자 시민들과 제야 인사들, 종교계 모든 사람들이 동아일보와 동아방송의 빈 지면과 전파를 격려 광고로 채워주는 세계 언론사상 유례가 없는 일대 민중 항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결국 박정희 정권은 치밀한 감독 각본을 세워서 75년 1월 초순에 긴급조치를 국민투표를 해서 온갖 관권 선거로 박정희가 신임을 받았다 이렇게 말한 뒤 민차학년을 비롯한 양심수 200여 명을 석방하고 바로 한 달 뒤에 폭력배
200여 명을 동원해서 동아일보 편집국, 출판국, 방송국의 기자, 프로듀서, 아나운서, 엔지니어 160여 명을 거리로 내몰았습니다. 그때 바로 앞자리에 앉아 계신 제임스 슈노트 신부님께서 저희가 마지막 집회를 하고 동아일보 만세, 민주주의 만세를 부르고 떠날 때 밤새 저희와 계시다가 비가 내리는 새벽에 동아일보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그것이 저희가 동아일보사에 발을 들여놓은 마지막이고 40년이 지난 지금 그 신문사는 4층 건물이 일민미술관이라고 바뀌어져 있는데 그 옆에 30층짜리 뾰족한 집, 거기다 종편이라는 그 쓰레기 방송까지 곁들여진 건물을 지어놓고 그 화려하던 동아일보,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이 기사나 사설이나 판매나 광고 단연 1등이던 동아일보가 이제는 조선중앙 동아일보 맨 아랫자리에서 치욕스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 동아투 위원들은 그동안 박정희 정권과 동아일보사를 상대로 명예회복과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유신 재판부를 비롯해서 지금 이 박근혜 정권 밑에 사법부도 대법에 걸려있는 그 재판에 대해서 날짜조차 통보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다른 분들이 말씀하실 것이기 때문에 짧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박정희 정권은 중앙정보부를 동원해서 기관원을 언론사에 상주시키고 비위에 거슬리는 기사를 쓰는 기자나 심지어 편집국장까지 연행해서 고문하고 감옥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온갖 헌법을 뒤엎는 조치로 종신 집권을 기도하다가 결국 79년 10월 26일 자기 신복인 김재규의 총에 맞아 저 세상으로 갔습니다. 아무리 언론을 탄압해도 그런 독재자는 비명에 행사할 수밖에 없다는 교훈을 남긴 것입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1979년으로부터 34년이 흐른 1975년 2월 25일 그의 딸인 박근혜가 대통령으로 취임했습니다. 취임하기 전에는 국민 대통합을 이루겠다. 아버지 정권 시절에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나 억울하게 사법살인을 당한 사람들, 물론 이 용어는 박근혜 자신이 쓴 말은 아닙니다만 모두 역사를 바로잡고 명예를 회복해 주겠다 했는데 그와는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 딸의 언론 탄압의 작태 역시 아버지보다 훨씬 교묘하고 아버지는 노골적으로 잡아가고 감옥에 집어넣는데 이 여성은 그렇게 하지 않고 카카오톡을 검찰이 검열하고 조사하게 해서 사이버 망명 사태를 일으키고 온갖 교묘한 언론 탄압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심각한 것은 지난번에 KBS 김환영 사장 추방운동에서 노조가 일시적으로 승리한 듯 보였지만 후임자 역시 낙하산 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40년 동안 깨달은 것이 언론사의 지배구조를 민주적으로 개혁하지는 않는 한 자유언론과 공정방송은 실천할 수 없는 과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조선중앙동아는 3대, 4대째 친일파의 자손들이 세습해서 전혀 밖에서 개혁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최악의 언론으로 전락해 있습니다. 게다가 종편까지 가세했고 KBS, MBC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사장을 임명하는 이런 제도를 고치지 않는 한 언론 민주화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근에 동아투이가 전국의 각 언론단체나 시민단체들과 자유언론 실천재단을 만들고 단순히 일시적으로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자유언론 실천을 위한 운동을 할 것이 아니라 항구적으로 일하자. 이것은 언론이 지금 기레기다 쓰레기다 이러는데 반드시 민주정부를 세우는데 기여해야 된다. 그리고 그 민주정부를 세운 뒤에는 그 민주정부를 다시 비판할 수 있는 언론으로 중립적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리고 그 민주정부가 세워지면 낙하산 사장을 뽑는 제도를 없애버리고 야당이 집권하면 그 야당이 국회를 통해서 개혁 입법을 한다. 그리고 지배구조, 조선중앙동아일보의 저 악랄한 세습적 지배구조를 법률 개혁을 통해서 완전히 이 땅에서 추방해야 된다. 이런 결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 동아투 위원들은 지금 성유보 동지가 최근에 돌아가셔서 11분이 작고하셨습니다. 113명 중에 이제 94분이 살아계신데 저희가 걸음을 걸어다닐 수 있는 한 집안에 드러눕지 않는 한 자유언론 실천 운동에 영원히 모든 것을 바치겠다는 것을 약속합니다. 앞으로 저희가 여러분과 함께 민주화와 민족 통일을 위해서 어깨동무하고 함께 갈 수 있도록 계속 성원하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김용철 위원장은 현재 자유언론 실천재단의 초대 이사장을 맡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 12.4 자유언론 실천선언 40주년 기념식, 우리의 현대사 그 항복판에서 항상 투쟁의 현장에 서 계셨던 이 시대 한국사회 민중의 큰 어른 백규환 선생님까지 같이 함께 해주시고 있기 때문에 오늘 그 의미와 무게감이 더 더해질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한국기자협회 박종률 회장님을 모시고 대회사 듣겠습니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12.4 기념식은 매년 10월 24일 언론노조, PD연합회, 기자협회 등 언론 3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하면서 역할을 분담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기자협회장이 대회사를 하고 PD연합회장은 시상식을 주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한국기자협회 박종률입니다. 저는 지금 CBS의 부장으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먼저 언론계 대선배님들을 모시고 제가 대회사를 하게 돼서 먼저 면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해마다 오늘이 되면 저희 후배들은 참 무겁습니다. 앞서 김종철 선배님은 말씀하셨지만 선배님들은 순수하셨고 열정과 헌신으로 언론 자유의 수를 위해서 분연히 떨쳐 일어나셨죠. 근데 저희들은 저널리스트라는 직업적 소명보다는 부지불식간에 직장인이 되지 않았나 반성합니다. 또 4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우리 동아투 선배님들의 명예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데 그냥 그것만 쳐다보고 있을 수밖에 없는 저희 나약한 후배들의 모습을 반성하고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4 자유언론 실천선언 당시엔 저도 참 어렸지만 언론 사료나 많은 자료를 통해서 접했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앞에 우리 정현주 선생님 계시는데 재작년에 우리 정현주 선배가 쓰신 동아투위에서 노무현까지 정현주의 기록이라는 책을 제가 한번 읽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새벽에 그 강목을 들고 왔을 때 그 내용이 CBS를 통해서 보도가 됐다라는 저는 그때 그것을 읽으면서 CBS의 기자 한 사람으로서 참 자부심이 느껴집니다. 지금 CBS는 목동에 있지만 저는 종로 5가 기독교 회관에 있을 때 입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독교 회관이 참 당시에 언론자유 수호와 언론운동의 메카가 됐다는 것도 참 남다른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2000년 CBS 파업 때
업무방해, 재물 손괴로 1년간 해직이 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보다도 더 유신시대, 엄혹한 시대 선배님들은 정말 순수한 열정 하나로 분명히 떨쳐 일어나셨죠. 저희들은 지금도 생각합니다. 과연 어떻게 저렇게 분명히 떨쳐 일어날 수 있었을까? 저는 감히 기자를 사랑하고 언론을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언론을 사랑할 줄 알아야 분명히 떨쳐 일어날 수 있고 불의에 침묵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동아투기 선배님들만큼 저희 후배들도 진짜 언론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다짐을 이 자리를 통해서 해보고 싶습니다. 12.4 자유언론 실천선언 올해로 40주년이 됐지만 그저 기쁨으로 기념을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언론이 어때야 되고 또 언론인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다시 한번 성찰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바로 12.4 자유언론 실천선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후배들도 우리 선배님들이 해오셨던 권력을 감시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면서 공적 저널리즘을 구현해 오셨던 것처럼 앞으로 저희 후배들도 더 열심히 선배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12.4 자유언론 실천 선언이 있기까지 순수한 전능을 바치고 언론인으로의 소명을 바치셨던 여러 선배님들께 지금까지 명예회복을 못 시켜드린 것에 대한 죄송함과 또 오늘을 지켜주시고 계신 선배님들의 건강함에 또 감사를 드립니다. 참 무거운 날이기도 하지만 새로운 출발과 희망을 포기할 수 없는 날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저희 후배들, 선배님들의 열정을 본받아서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대회사로 가임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성남 언론노조 위원장님을 한번 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할 분담상 우리는 이 언론노조가 자유언론 실천선언을 낭독하는 순서인데 오늘은 기념사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남 언론노조 위원장. 기념사를 낭독하는 시간만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배님들 모시고 40주년 자유언론 실천선언 기념식을 하게 돼서 대단히 영광스럽습니다. 자유언론 실천선언의 의미가 오늘도 저희들이 가슴에 다시 새겨야 될 이유는 실천선언은 유신시대에 했지만 저희들이 신유신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선배들이 작년 올해 2년 동안 정말로 저희들한테 많은 힘을 주셨습니다. 김중배 선생님도 그러시고 육기한 선생님도 그러시고 김종철 선배님도 그러시고 틈만 나면 제 어깨를 치면서 힘내, 니들이 힘내야지 누가 힘내겠어,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정말로 그게 힘이 됐습니다. 선배님들 응원 덕분에 외롭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조금 더 투쟁을 힘차게 앞으로도 끌고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다른 건 아니고 장악된 언론보다는 구역하는 언론이 더 문제 아닌가 싶어서 저희들이 운동을 하면서 투쟁을 하면서 구역하는 언론인도 차곡차곡 기록했다가 친일파 제대로 정리 못하고 나라의 꼴 만들었는데 우리 구역하는 언론인 또 세상 저널리즘이 제대로 구현되는 시대에 자기도 본래 옛날에 마음은 그랬었어. 대충 묻어가면은 민주화됐던 시기가 다시 하루아침에 오늘같이 바뀌듯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투쟁은 좀 더 정확하게 기록하고 좀 더 명확하게 앞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님들의 많은 응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40년 전 1974년 동아투기와 동시적 관계로 인연을 맺으셨습니다. 7, 80년대 반독재 민주화운동의 시대적 소명을 온몸으로 실천해오신 이 시대의 큰 어른이시죠.
우선 제 목장을 그냥 이렇게 입고 나와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금요는 제가 말 안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쩌면은 제 미력이긴 하지만은 한국 역사 속에서 독재가 기승을 부릴 때 그래도 인권과 민주화를 위해서 인권 회복과 민주 회복을 위해서 살아온 삶이 40년이 동아의 투이와 같은 연륜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동아투이 회원 중에서 맨 먼저 세상을 떠난 조민기 PD의 동아방송에 제가 섬기던 한빛교회 교인이었어요. 그게 아마 동아투이와 더 깊게 인연을 맺게 된 한 계기가 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사는 거가 공적인 관계로만 멈춰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사적인 관계도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적인 그 인간관계가 결국 동아투이와의 공적 관계로 이렇게 확대된 그런 경우가 제 삶의 경우가 아닐까. 그래서 동아투이와 40년 역사를 같이 해왔습니다. 저는 지금 오늘의 현실을 보면서 참 낙담되는 것이 너무나 많죠. 70년대, 80년대 그때는 강압적인 수단에 의해서 언론이 통제가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떤 측면에서는 언론 자체가 그렇게 길들여진 언론 그리고 이게 잘못됐다고 하는 것조차도 기자들 자신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아주 극악한 상황에 심각한 상황에 지금 한국 언론이 직면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이 끈질기게 자유 언론을 위해서 투쟁하시면 반드시 그것이 새순이 돋아나고 거기에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그런 결과가 올 거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건 사실은 가능한 것을 믿는 게 아니잖아요. 거의 불가능한 거지만 그러나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기 때문에 꼭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있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믿음을 붙들고 우리가 씨름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그 신앙인이 신앙하는 그런 자세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라도 자유 언론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꼭 있어야 된다 하는 그 신념이 있어서 끈질기게 투쟁을 합니다. 아무리 극한 상황에 와서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진다. 우리가 현실에서 그것을 못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성희보 동지도 현실에서는 그거 못 보고 갔지 않아요. 참 우리 장윤환 그 동지나 윤화식 선생님이나 이렇게 제가 뵈면요 제가 처음 저도 젊었었지만 동아투이 회원도 다 젊었었어요. 홍안이었어요. 흑발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다 백발이 되고 걸음걸이도 사실은 힘차지 못한 그런 노쇠한 모습이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지만 우리는 정신은 살아서 우리가 이 당대에 우리가 이걸 성취 못한다더라도 끈질긴 투쟁 속에서
반드시 이 역사 속에서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투쟁하는 것, 이것만이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거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건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장하게 싸우셨는데 앞으로도 건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살 날이 얼마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살아있는 동안 변함없이 여러분들과 걸음을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 came here first in 1960 to Korea, and I worked mostly on the islands off Incheon. I was taught in the seminary to ignore the politics and the local troubles in the country, and I agreed. I had no interest in politics. I wanted to help the poor and the sick, especially, and I started a little hospital on Yeongjong Island, and I felt very happy and very rewarded. 네, 저는 1960년에 한국에 와서 14년 동안 인천교구 영종도 지역에서 사목했습니다. 제가 신학교에서는 정치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별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무관심했고 또 무지했습니다. 오직 가난한 사람들, 병자와 약자들을 도와주는 것을 소명으로 알고 있었고, 영종도에서 조그만 병원을 제가 만들어서 또 환자들을 돌보면서 아주 행복하게 기쁘게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But in 1974, 긴급조치 사호, after emergency measure number 4, I wrote a letter to Kim Chugigyeom, Cardinal Kim. Why is the Catholic Church so quiet? The Holy Spirit is hovering over the Protestant churches, the Protestant seminaries, and men and women are suffering for the faith, etc., etc. It was a very angry letter. 그런데 1974년 잘 아시는 대로 긴급조치 사호가 발동이 되었어요. 제가 김수환 추기경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왜 가톨릭 교회가 침묵하고 있는가? 성령께서는 오직 개신교에서만 활동하고 계시는가? 개신교인들은 신앙을 위해 투신하고 있는데 가톨릭은 뭘 하고 있는가? 신앙은 무엇인가? 고통받는 사람들에서 뭘 해야 되는가? 좀 분노 섞인 강한 어조로 제가 편지를 올린 적이 있습니다. About a week later, I heard that Cardinal Kim was looking for me. I felt badly about my angry letter, and I went to apologize to him. At his door, I started to say to Cardinal Kim I was sorry. And he said to me, no, come in. These problems are the daily problems of my heart. 네, 김추기경 제 편지를 읽으시고 저를 초청하셨어요. 한번 보자고. 그래서 제가 너무 거친 표현을 했기 때문에 좀 실례하지 않았나 이렇게 변명을 할 생각으로 찾아가서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려 했더니 문 앞에서 저를 이렇게 맞이하시면서 그렇지 않다. 당신 바른 일을 했고 저도 그런 일을 매일매일 고민하고 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I still remember those words, the daily problems of my heart. He said it in English, and I've never forgotten it. That was late April or early May 1974, and almost daily here in Korea things got worse. Arrests, accusations of treason, death sentences. It seemed like the best people in South Korea were all going to jail. But there is a famous old hymn, a song we sang in the churches. It began, once to every man and nation comes a moment to decide. 네, 김추경님은 그 당시에 영어로 제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내용 제가 늘 간직하고 있습니다.
매일 일상의 고통, 고민을 간직한다는 말씀. 저는 이제 한 40분간 김추기용과 대화를 나눴는데 그때가 1974년 5월이었습니다. 아주 공포의 시절, 또 많은 분들이 끌려가고 고문당하고 또 사형당했던 그러한 배신의 시대였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착하고 또는 훌륭한 분들이 모두 감옥에 갔던 시절. 또 개신교의 그 유명한 찬송가 규절이 있습니다. 어느 개인, 어느 민족에게나 결단의 때가 있다는 그 말씀 늘 제가 마음에 간직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바로 그 당시가 한국 사회에서는 결단을 요구했던 그러한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That was a moment in 1974 for many South Koreans to say to themselves, shall I speak out or shall I keep silent? I have a choice. Don't let us ever forget how serious a choice that was in 1974. Speak out, you lose your job, you get arrested, you're tortured, you spend years in jail. 네, 그 순간은 바로 침묵과 굴종이냐 또한 저항과 크게 외쳐야 되느냐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할 때였습니다. 저는 바로 그 1974년에서부터 40년 전에 그 당시에 그 결단, 그 많은 분들이 했던 그 선택, 그 고귀한 선택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외치면 직장을 잃고 또 쫓겨나야 했던 때, 진실을 말하면 감옥에 가야 했던 때였습니다. So then there came a historic moment for the journalists, not only for the journalists but all of Korea, October 24th, the declaration which we celebrate today. It was a joyous event that is still a shining moment, an example not only to Koreans but to all the world. I still remember how thrilled we were when we heard about this October 24th declaration. Still, it rings clear and free. It is an example to all the world. Telling the truth is always a dangerous profession, as we see today among journalists being beheaded and dying in so many places. Truth is daily the problem of the heart. 바로 그때 1974년 10월 24일 그날 오늘 40년 전 오늘이 역사적인 기억의 날입니다. 참으로 빛나는 그 징표 표본의 날입니다. 전 세계에서도 유례가 없는 모범의 날 제가 기억합니다. 그 역사적인 그 사건 진실을 말하면 바로 가장 위험한 선택이 되는 위험한 신세가 되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진리란 김수환 추경이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우리 마음속에 늘 일상 속에 반복되고 있는 그러한 큰 이제 고난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저는 또 개인적으로 1974년 10월 24일을 이제 기억하면서 그때 결단했던 숱한 그 남녀 기자들을 존경하며 사랑합니다. 그분들은 정말 아름다운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 다시 한번 그 모든 분들 기자분들께 진심으로 마음으로부터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We honor the men and women and everyone connected with the events which we celebrate tonight. You did a brave thing, you did a beautiful thing, and we can only say again, thank you very much. 저는 시간 아끼기 위해서 신호트 신부님과 같은 뜻을 갖고 있다는 것만 알려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세용 신부님이었습니다. 선택과 결단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상당히 아주 명문으로 기억이 오래 남을 것 같습니다. 네, 끝으로 한 분만 더 모시겠습니다. 민청학년 계승사업회 이철 상임대표님 앞으로 모십니다. 이철 상임대표는 1974년 미청학년 사건으로 박정희 유신 정권에 의해 사형을 선고받고 1985년 2.12 총선에서 돌아온 사형수 국회의원에 출마해 박대의 야당을 깨부수고 전두환 군사정권을 엎는데 큰 역할을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40년 전 바로 이날 저희들은 저 서대문 형무소 안에 있었습니다. 그때 늦은 가을로 기억합니다만 아마 10월 말경이었겠죠. 같이 있던 창살 사이로 멀리 희미한 그러나 굉장히 즐거운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동아일보 기자들이 자유언론 선언을 했다. 정말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너무나 기뻤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야, 우리한테도 이제 희망이 있구나. 그게 실제 자유의 출발이었고 우리를 감옥에서 풀려나오게 만든 그 첫 단계였습니다. 자, 그 후에 우리 언론계에 계신 동아투이 선배님들 길거리로 쫓겨나고 참 갓난아요. 정말 어려운 고통을 형무소에 간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고통과 어려운 길을 걸어오셨어요. 유감스럽게도 정말 유감스럽게도 지금 이 시대가 다시 선배님들과 언론인 여러분들이 더 큰 투쟁을 필요로 하는 시기가 다가온 거 아닌가 하고 걱정을 합니다. 모든 자유는 언론의 자유로부터 출발한다 하는 말을 저희들은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를 뺑이 되어 주셨던 든든한 구원자요 우리를 창살에서 데리고 나오신 언론인 여러분께서 이제 다시 저희들 뺑이 되어 주시라고 믿습니다. 다시 우리가 일생에 나서야 된다고 우리는 확신하고 있고 그걸 통해서 언론인 여러분과 우리가 다시 하나 되는 그날이 바로 다가오고 있다고 굳게 믿습니다. 선배님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함께 나가십시다. 여러분 굳게 믿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많은 분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일정이 빡빡해서 모두 소개해드리지 못한 점 양해 바랍니다. 특별히 박정희 정권의 가혹한 언론 탄압으로 끝내 유명을 달리하신 동아투이 선배님들의 유가족들만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분들께서는 수고스러우시겠습니다만 잠시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고 안종필 동아투이 전 위원장님의 아드님인 안민영님 그리고 따님인 안예림님 부부들께서 참석을 하셨습니다. 어디에 계시죠? 네. 수고스러우시지만 좀 단상 앞으로 잠깐만 올라와 주시죠. 네, 가족 같이 가족분들과 함께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 이의직 출판부장님의 큰아드님인 미술평론가 이주원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고 홍종민 위원님의 부인 조여수 여사님과 따님 홍서연님 그리고 아드님 홍장원 신부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 성유보 전 위원장님의 부인이신 장현희 여사 그리고 장남 성덕무님께서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고 안성열 위원님의 큰 아드님인 안원근님 자리에 계십니까? 네.
오늘 11월 25일은 또 고성유보 선생님의 49세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 그분의 높은 뜻, 숭고한 뜻을 잊지 않고 함께하겠다는 약속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유가족들을 대표해서 우리 이주원님, 고 이직 출판부장님의 큰 아드님이시고 현재 미술 평론가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대표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어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벌써 세월이 40년이 흘렀고요. 그 가운데 유명을 달리하신 위원 분들이 벌써 19분이 되셨습니다. 제가 마음으로 느끼는 감정이 여러 가지인데요. 첫째는 감사함입니다. 유족들을 항상 챙겨주신 투위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항상 잊지 않으시고 격려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자부심입니다. 올바른 길을 가셨다. 아버지께서 올바른 길을 가셨다. 이런 자부심을 항상 갖고 살아올 수 있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능히 잘 헤쳐나올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안타까움, 아쉬움입니다. 아직도 동아투위 위원님들 명예가 회복되지 않고 복직되지 않고 그런 현실이라는 것. 그리고 또 언론이 다시 어둠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를 주고 있는 현실. 예전에 들었던 말, 연탄가스에 중독된 언론 이런 말들이 다시 생각이 나고 그때는 그래도 누군가 가스를 주입하는 사람이 보였는데 지금은 가스를 주입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듯한 그러면서 더 사실은 무섭게 어찌 보면 언론의 자유가 잦아드는 스스로 그것을 또는 포기하는 이런 어떤 느낌까지 들기 때문에 참 아쉬움이 많은데요. 과거에는 투위위원 여러분들께서 들고 일어나셨기 때문에 그 가스로부터 해방이 될 수 있었는데 과연 지금은 누가 또 그런 역할을 할 것인가. 아까 성유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깨어있는 백성. 함석헌 장님 말씀하신 깨어있는 백성들이라야 있어야 나라가 산다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런 어떤 민중의 힘에 의해서 다시 또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게 되지 않을까 믿고 또 기대합니다. 두서없는 말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가족분들 모두에게 온 국민을 대신해 따뜻한 격려와 위로의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찾아주셔서 먼 길을 또 마다하지 않고 달려와 주신 유족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1부 기념식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장윤환 선배님의 따님 두 분을 모시고 또 특별한 공연을 갖는 순서를 준비했습니다. 장윤환 선배님, 우리 사모님이랑 같이 한번 좀 일어나 주시죠. 어디 계신지요? 네. 장윤환 선배님은 40년 전 한국기자협회 동아일보의 분회장을 맡아주시면서 12.4 자유언론 실천운동에 커다란 물꼬를 터주신 분입니다. 오늘 연주를 해주실 큰따님 장연아님은 이화여대 피아노과를 졸업했고 작은따님 장경아님은 독일 필른 음대를 나와 지금 성남시립교향악단에서 활동 중입니다. 첫 번째 곡은 금관의 예수, 두 번째 곡 아침이슬, 세 번째 곡 우리 승리하리라. 아시는 분은 같이 합창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40년 전 동아투위 선배들이 주승하며 불렀던 노래들을 이제부터 그 따님이 연주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조성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유언론 실천공예 불법을 붙이신 장윤환 선배님의 두 따님 장현아님과 장경아님의 축하의 무대였습니다. 아주 인상적인 무대였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12.4 자유언론 실천선언 40주년 기념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